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에 대략 40개 정도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디딤 스터디 카페라고 합니다. 지점이 한 개일 때부터 이제까지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픈 이후 해당 상권에 비포 애프터를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픈했던 다른 매장들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매장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스카들이 현재 매출 500 정도밖에 안 되는 상권에 들어가서 나홀로 1000만원 찍기, 또는 주변 스카들이 좌석 점유율이 안 좋을 때 디딤은 좌석 점유율 70% 이상 만들기 등등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안 만들고 그냥 점주님들과 대화 자료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브랜드만의 홍보가 아니라 이렇게 공사 전부터 유튜브를 찍어서 실제로 오픈 이후 좌석의 점유율을 공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이후의 매출에 대한 책임감도 더해지게 되니 해당 매장 점주님께도 좋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영상의 절반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스터디 카페를 잘 만드는 방법,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사 중인 이곳은 현재 3개의 기존 스터디 카페가 있으며,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면 총 4개의 스터디 카페가 되는 상황입니다. 5월 중순 현재입니다. 편하게 A, B, C 그리고 디딤 스터디 카페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아직은 비포인 상태라 매출은 차후 오픈 이후에 애프터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스터디 카페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무인이라는 말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나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해볼까? 또는 밖에서 커피 사 먹는 사람에게 나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지 말고 스터디 카페에서 커피 마셔볼까? 홍보를 하더라도 타겟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훨씬 좋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오픈했다고 전단지 나눠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선 스터디 카페 고객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 공시생, 취준생, 회사원 정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중, 고, 대 학생들은 주로 시험 기간에만 오기에 따로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시장 조사를 하러 다닐 때 잘 모르시는 분은 시험 기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시험 기간에 시장 조사를 하게 될 경우 학생들 하교 시간 전에 해야 정확한 매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해야 하느냐? 바로 재수생 이상부터 회사원까지입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하고, 여력이 된다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인 대상으로 홍보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홍보를 잘한다면 오히려 혼잡한 시험 기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기존 성인회원의 이탈이 있을 수 있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사장님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스터디 카페가 본업이다 하시면 하셔야 하고요. 이 스터디 카페는 부업이라 성수기 때 1,200만원 정도 더 벌면 좋지만 그만큼 힘쓰고 싶지 않다 하시면 성인들 위주 홍보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가장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가장 큰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 이쁘게 한다는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의 다양화입니다. 바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카페를 찾으시는 손님들은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합니다. 찾는 시간도 다르고 찾는 이유도 다릅니다. 누구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려고 독서실 대신 방문했을 거고, 누구는 노트북 작업하려고 카페 갔다가 카페 사장님 눈치 보여서 왔을 거고요. 또 어떤 누구는 어차피 카페 커피 4,000원 하니 스카 2시간에 3,000원 끊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려고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수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에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나중에 바꾸려면 리모델링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중 지출이 없도록 초기에 잘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는
집중실, 카페존, 라운지 이렇게 3개의 공간을 기본적으로 꼭 분리하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노트북 존을 추가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중실입니다. 시험 기간에 많이들 찾으시는 공간이며 집중력을 위해 화이트 톤을 우선으로 썼습니다. 집중실이라는 한 공간에서도 좌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집중실, 두 번째로는 일반 집중실, 세 번째는 좀 더 개방감 있는 큐브석, 네 번째는 2명이서 공부할 수 있는 큐브석,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집중실 및 2명이서 공부하는 큐브석, 이것은 시장 상황에 맞게 넣거나 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좌석 종류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이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손님 기분이 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헬스장을 다니려고 헬스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헬스장에서는 이쪽은 기본 가격 등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 너머에 있는 멋진 공간은 몇만 원 더 낸 VIP 회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 곳과 B 헬스장은 어떤 공간이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 너머에 있는 멋진 공간은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고 편하게 A 헬스장을 다닐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B 헬스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스터디 카페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들은 좌석별로 요금이 다른 A 스터디 카페를 갈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좌석별로 요금이 같은 B 스터디 카페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학생이 A를 가고 또 어떤 학생들이 B를 갈까요? A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오는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 즉 가장 혼잡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편하게 오고 싶을 것인 중고등학생들일 것이고 B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오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재수생부터 공시생, 취준생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경우 돈을 더 내고 쓰는 것을 선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요금을 똑같이 만들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스터디 카페가 공부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새벽 6시에 문을 여는 도서관에 가면은 새벽 6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 서서 원하는 좌석을 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편하게 좌석이 돈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일찍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공간 안에서 묘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일찍 나와서 내가 더 늦게 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덕분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집중존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 스터디 카페의 출석 분위기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저희 카페존입니다. 카페존은 개방적인 카페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다만 요새 추세가 워낙 개인화하다 보니 개방적인 느낌은 들지만 실제 좌석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집중실처럼 좌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햇빛을 쐴 수 있는 창가석부터 개방적인 건 분위기만 개방적이었으면 좋겠고 공부는 조용히 하고 싶은 큐브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랑 같이 올 때 사용하기 좋은 오픈 테이블 좌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존과 집중실의 톤을 달리합니다. 단순히 문만 달아놨다고 다른 공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갔을 때 회원님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중실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실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가볍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했을 때
고객이 그 옮겨 다닐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카페존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집중실에 비해서 선호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터디 카페를 가보면 1인실은 가득하고 나머지는 한산하고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존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좌석의 크기도 커지고 이쁜 디자인의 좌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붙박이석 같은 좌석들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의 좌석 현황을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집중실에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닌 다 흩어져 있습니다. 1인실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실을 안 가고 카페존 붙박이석을 간다든지 창가석을 간다든지 말입니다. 이건 카페존에도 충분한 메리트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존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과 평수 상황에 맞게 만듭니다. 짓고 있는 현장 구조 때문에 노트북 존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작은 평수에서는 노트북 존을 만들게 되면 공간 손해가 큽니다. 그럴 경우 카페 존에 공용 물품으로 무소음 마우스 등을 두어서 카페 존을 노트북 사용 겸용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공간이 여러 개 된다면 노트북 존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몇몇 개만 만들면 됩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클레임을 다 겪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미 4년 동안 다양한 고객들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주님이 고객으로부터 불편 전화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무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화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한 명의 고객이 하는 전화 한 통화는 별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점주님은 결국 수십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최대한 안 받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인에 가깝습니다.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는 제가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좌석, 선택, 결제는 어떤 키오스크도 다 됩니다. 다만 사물함이 겹쳤을 때, 기간권 회원이 퇴실을 안 하고 나갔을 때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운지입니다. 저희는 정말 카페에 온 것 같이 이쁘게 만듭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리뷰만 보더라도 카페처럼 이쁘다, 이렇게 이쁜 곳은 처음 봤다 라고 많이들 써주십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야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실 돈 때문에 카페처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회사 탕비실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벽에 와서 여기서 점심 먹을 수도 있고요. 저녁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머리 식힌다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공간을 알차게 설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해야 애프터가 좋습니다.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맹을 시작한 게 아니라 첫 해는 매출을 만들고 관리 및 홍보하는 노하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으로 점주님이 또 다른 점주님 소개해 주시고 그게 또 입소문 나서 또 다른 분 소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렸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이번 매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오픈하는 매장들도 비포 애프터를 공개해서 철저하게 애프터 관리를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